양영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이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괴담에만 몰두하고 이러니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위기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국회 장악 정당이 괴담에만 몰두,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괴담만을 부풀어 가지고 계속 붙잡고 해가지고 이걸 풍선처럼 불려가지고 거기다가 가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민주당에 의해서 또 MBC에 의해서 또 민노총 이런 극좌파들 다 합세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노총 한번 보십시오. 벌써 물류 대란을 일으킨 파업에 어저께 들어갔죠. 화물연대가.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을 딱 중단시키는 겁니다. 먹거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경고하고 대통령이 나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어저께 오후쯤에 대통령이 하지 말아달라. 지금 어려운 시절 아니냐. 우리가 먹거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말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지금 여기 정권을 잡고 보니까 자 169석이 마음대로 흔들어대죠. 알바키 다 해놨죠. 더더욱이 곳간의 돈을 다 털어먹었죠. 남겨진 돈 없죠. 국가의 부채를 수백조 남겨놨죠. 지금 이 판에 화물연대가 이 민노총 화물연대가 어저께 파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면은 국내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떡하느냐. 하지 말라. 수출도 해야 되고 왜 이러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방산으로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20조를 획득 수주했습니다. 얼마나 경할 일입니까. 그것도 빈살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초대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빈살만이 40조 플러스 알파. 예, 그 수주를 그리고 각 기업들과 전부 다 그 실무장관들이 다 만나서 그 실무장관들은 거의 다 왕족입니다. 만나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저께 머스크와 화상통화를 해가지고 13조 부품들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을 다음에 최우선국으로 해서 고려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윤석열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민주노총, 소위 민주당 전부 다 결속이 돼 있는 이런 최인 극좌파들이 어저께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파업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파업을 했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국민 먹거리를 배반한 겁니다. 수출도 못하게 하고 국내 물류를 갖다가 소통을 못 시키게 지금 딱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파업 대열에 참가하지 않는 그런 화물차가 있으면은 바로 못하게 그냥 자기들이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아주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노조. 이거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설자에 이런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김의겸 때문에 김의겸이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또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조사 거기서도 이 여성은 그 시각에 청담동 술집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의겸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하고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대통령이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친야 유튜브가 입수했다는 녹취 파일까지 틀어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김의겸이가. 한 장관이 강력히 부인하고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의혹을 키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섰습니다. 최고회의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처음에 김의겸의 이 장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장면으로 전체가 넘어갑니다. 전체가 황당한 거짓말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그 다음에 거기 참석했다는 김앤장 변호사들 30명까지 완전히 도매금으로 가짜에 올려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녹음기까지 틀어대며 가짜 녹음 녹취한 것까지 틀어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 녹취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팩트는 가짜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확인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의도적이 아닐까요?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그러고 한 장관도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의혹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하면서 이제 국정농단으로 또 몰아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미를 본 이자들이 또 한 번 맛을 보기 위해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담팀 구성 특검 수사하자 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이 민주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 아시죠? 전현희 전 의원 그 치과의사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죠. 제 후배입니다. 정말 이런 후배가 있다는 게 참 창피합니다. 네. 민주당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게 전현희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니 가짜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새벽에 서울 번화가에서 변호사 30명하고 술을 마시고 첼리스트니 누가 있는 데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경호 차량도 있을 거고 경호원도 있을 거고 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눈이 띌 수밖에 없고 술자리 다른 손님들 종업원들이고 이 30명이나 된다는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소문이 나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술 먹은 게. 근데 이걸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소문이 났습니까? 무슨 그 술자리 근방에 있었던 손님들이 말 한마디 했습니까? 종업원들이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없으면 빨리 주워 삼키고 이러다 거짓말 한 게 생쇼가 드러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사과를 빨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키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거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술자리 주장의 신빙성은 누구든지 의심이 가는 거죠. 김의겸은 누구보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동훈 장관이 술 못 먹는 것은 못 마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의겸일 겁니다. 사과도 안 했습니다. 어저께 급기야 그 첼리스트가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빌자 이 김의겸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한동훈은 거기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게 한동훈 장관은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한동훈 장관한테 거기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 사과하는데 김의겸 사과하는데 거기 대상에 한 장관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노케요. 나는 사과를 받을 게 아니고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사과 필요 없다.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금 사과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책임이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었는데 면책특권은 무죄가 될 걸로 생각했던 거죠. 뭐라고 그랬느냐? 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협업. 더 탐사라는 유튜브 방송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협업에서 알아냈다.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이 협업 큰일 나는 일이죠. 특히 거짓말 범죄를 협업을 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보통 명예훼손입니다. 어떤 명예훼손은 몇 년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협업을 했다는 거 증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다 체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 내가 더 탐사하고 요번 소동을 일으킨 그 동영상 거기에 하고 지금 협업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 얘기죠. 협업한 면책특권에 그 말한 것은 면책특권에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협업은 도움을 못 받습니다. 협업. 네.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장관은 사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 잘 안 했다는 뜻이죠.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는 게 남아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사과 필요 없다. 책임을 묻는다. 네. 더구나 국회의원과 국회를 장악한 제1당이라면 이렇게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어느 때부터 사실 확인 노력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정략적인 이익 여부만 따지고 우선시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사실과 합리를 따지지 않고 선동과 시위에 막 나섭니다. 이 술자리 거짓말 소동도 똑같은 선동과 시위에 나서는 것과 똑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 과거에는 아니었죠. 하지만 광우병 괴담을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전부 다 이거는 그런 정당화 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큰 정치적인 이익을 받습니다. 이 민주당이. 그 이후에 완전히 민주당이 달라졌습니다. 괴담의 주체가 누구냐? MBC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MBC 당시에 PD수첩. 5년도 아니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10년 뒤에 머리가 송송 구멍이 뚫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방송에서요. 그러면서 소가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하는 거 그거 먹고 막 쓰러지는 뭐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걸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불 붙였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해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익을 받겠습니까? 광우병 괴담. 유모차 부대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그분은 CEO를 갖다가 현대건설 CEO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 세일즈맨들의 우상이었었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도중에 완전히 이들에게 그냥 저격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미국과 얼마나 가깝고 한미동맹 굳게 믿고 그다음에 서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아주 좋은 그때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이 나라가 잘 돼 나가는데 그냥 이걸 괴담을 만들어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천안함 폭침 때 보십시오. 미군 군함이 천안함을 갖다가 받아버렸다. 충돌했다 이거죠. 또 뭐 미군 장수함이 그냥 받아버렸다. 그래서 천안함이 쪼개졌다. 이런 걸 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조작을 했다. 천안함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계적 전문가들이 전부 조사를 다시 하고 발표를 하고 화학과 연력학, 재료공학 등의 문외한들이 소설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소설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김어준 같은
사람과 함께 미국 잠수함 충돌설 등 황당한 각종 괴담을 만들었습니다. 김어준이 바로 거기서 괴담을 만든 자입니다. 예. 휴대폰 전자파보다 훨씬 적은 사드 전자파. 이 사드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가 휴대폰 하나 전자파보다 이 전자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휴대폰을 집안에 매일 두고 있는데도 휴대폰 하나만도 못한 전자파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드가 만약에 여기에 개설되면 내 몸이 튀겨진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자파 괴담을 또 유포시켰습니다. 이 민주당, 이런 당이 민주당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자, 이제 전 대통령 이름 했으니까 전 대통령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등 허무맹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1368명이 사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 허무맹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린 자가 문재인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 시청자께서 들으시는 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괴담을 공식 연설로 유포한 것은 세계에서 전후무한 완전히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이러면서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삼중수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괴담으로 덮으려 한 겁니다. 그래서 괴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탈원전했다는 합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떻게 원전 괴담까지 만들어 퍼뜨립니까? 아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었다면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하겠습니까? 바로 이웃 나라인 우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괴담을 공식 연설로 했으니 뭐 더불어 뭘 얘기하겠습니까?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확인됐다 하면서 자기네들 월성 원전 폐쇄한 게 불가피한 거라고 해서 미리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러나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괴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당의 체질로 굳어진 것 같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체질로 이렇게 이제 굳어진 것 같다. 이런 괴담.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우린 내 몸이 튀겨진다는 노래까지 부르면서 전자파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사드를 못 들어오게 방해한 이 사람들. 아니, 과학적으로 태어났는데도 휴대폰 하나만큼도 못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 한 개. 이거 한 개보다 못한 전자파가 이거보다 적다, 이건. 이 사드를 갖다가 못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드가 전자파에 꼭 뭐 크게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면서 말이죠. 이제 당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재명은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장동을 자기가 해놓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한 놀라운 주장이 튀어났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몸통이 말이지, 자기가 몸통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몸통이 거대한 밑에 얼음이 쫙 빙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만배까지,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던 김만배까지
그거 480억은 이재명 측에 줄 지분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방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게이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재명은 벌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됩니다. 예. 왜? 대통령을 음해한 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음해를, 멀쩡한 분을 그렇게 음해를 합니까? 예? 윤석열 게이트라니요. 놀라운 주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명화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국민 저항운동을 펴자고 했습니다. 완전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자유를 빼앗기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거는 공산사회주의보다 더 참혹한 미래가 있었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마워한 거,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내 방송을 통해서 처음 했습니다. 네. 저는 자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저 이태원 참사가 났다는 겁니다. 정치한답시고 권력을 누리고 지난 5년 동안 살면서 배불리 살고 저희들 맘대로 하고 국민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 이제는 뭐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또 어떤 자는 마약 수사 탓에 인파 관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마약 수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건 누구냐?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을 했는데 좀 미안하게도 검찰이 있죠. 단 한 명도 거기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마약 수사 탓에 인파 관리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과장 플러스 과장 플러스 거짓말 플러스 거짓말 플러스 더 할 수 없는 원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뭐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하는데 대검을 딱 넣었어요. 검찰청을. 아니 저희들이 검수완박해 가지고 조사를 못하게 빼놓은 기관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얼마나 웃기는 자들입니까? 에? 저는요 민주당 저 사람이 민주당 했다고만 하면은 경멸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정당이 아닙니다.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정당이 사실과 합리를 버리고 정략적 괴담에 몰두한다면 국가가 위험한다. 국가적으로 위험을 부를 수 있다. 우려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괴담을 만들어서 자꾸 나라를 혼란 지경으로 빠뜨리면 이 나라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이 저는 제가 미리 아마 제가 처음 얘기했을 겁니다. 비상대권을 준비해야 된다. 왜? 이자들이 선거가 다음 해 4월 달에 있다면 1년 반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 바로 그 순식간 비상대권 발령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몸을 바칠 그럴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